안녕하십니까, 송원일입니다.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제주도 교육감의 진보 성향의 이성문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10년 만에 교육감이 바뀌면서 크고 작은 문제를 안고 있는 제주 교육에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진단은 이성문 당선인을 모시고 제주 교육이 당면한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성문 당선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당선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먼저 제주 도민들께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제주교육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이들이 간절한 여몽, 아이들의 뜻이 저에게 모아지지 않았나 봅니다. 오로지 아이들의 행복만을 바라보면서 제주교육이 새로운 100년을 열어가겠습니다. 그 과정에 도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그 과정이 우리 아이들이 기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이 후보들이 4명이 이제 출마를 해서 접전을 벌였고, 그리고 이 도지사 선거하고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떨어지면서 상당히 이 선거 운동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이번 교육감 선거 과정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먼저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제주교육과 그리고 미래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고 그것과 관련돼서 어떻게 정책을 냈고 그 정책이 도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나 그런 과정이 압축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가운데 다양한 정책안들이 나왔는데 결국 도민을 움직인 그 정책 과제들은 현재 아이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바람들이 잘 모아진 저희 정책이 상대적으로 선택이 되었다고 봅니다. 예. 정책이 선택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보수 후보로 분류되는 분이 3분이었고 진보 성향의 후보가 이제 이성문 당선인 혼자 이렇게 출마를 하셨는데 예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좀 비교적 큰 표차로 이렇게 당선이 되셨습니다. 아까 이 정책이 선택을 받으셨다 그랬는데 어떤 점이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이번 선거 기간에 이루어졌던 세월호 참사가 소위 말하는 앵그리맘, 어떤 선택하느냐가 방향성이 있었는데요. 네. 여론조사 과정을 보면 변함없이 저를 지지했던 그룹이 30대, 40대입니다. 네. 이야기는 학부모 그룹으로서 이해 당사자였습니다. 이 분들이 적어도 지금과 같은 교육은 안 된다라는 것에 합의를 해줬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선택을 어디로 할 것이냐 했을 때 제가 잘했다, 제가 잘할 것이다라기보다는 어쩌면은 한 번쯤 기회를 주는 도저히 지금처럼은 안 되니 그렇다면 새롭게 뭔가를 아이들 중심으로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라고 해서 저를 선택했고 그게 어쩌면은 한 번쯤 기회를 줘서 실질적으로 잘하는 것을 한번 지켜보자라는 것들이 좀 깔려 있다고 봅니다. 네. 이번 그 제주도 교육감 선거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진보 성향의 후보들이 그 대거 이렇게 교육감에 당선됐습니다. 이게 지금 비단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봐도 이제 비슷한 선거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 전국적으로 이렇게 진보 성향의 후보들이 많이 당선됐다고 보십니까? 뭐 언론사에서 여도야도 아닌 정교제 압승 네.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교육만큼은 지금처럼 돼서 안 된다. 특히 아마 세월호 참사로 봐서 가만히 있으라 라는 그 말 속에 그 아이들이 천천히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냥 무력하게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던 그 특히 학부모 세대들이 그 참담한 마음 그리고 변화에 대한 욕구 즉 정교조나 진보적 색깔을 가진 분들이 잘해서라기보다는 그래도 한 번쯤은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러한 흐름이 형성되었다고 봅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번 일기 각 진보 교육감이라고 했던 분들이 실질적으로 정책들을 아이들 중심으로 혁신 학교를 중심으로 잘 펼쳤던 것들이 전체적인 국민들이 마음을 얻지 않았는가 봅니다. 예.
이번 선거 결과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되는데 이 변화에 대한 요구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변화에 대한 요구도 있고 변화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 급격한 변화가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또한 있습니다. 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당선인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본적으로 변화는 상대적으로 기대도 있지만 변화에 대한 두려움도 늘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개혁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일 텐데요. 이런 것들은 아마 우리가 데이터상으로 동의가 되는 부분이 교육의 결과가 누구한테 나타나느냐. 저는 아이들에게서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주교육 지난 10년의 성과가 아이들로 봤을 때 일단 학부모들의 관심도인 대학 진학률 1.2%가 정상인데 0.8% 정도 됩니다. 즉 진학이 그렇게 잘 하고 있지 못하다. 아이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학부모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되는데 몸은 비만율 1위로 전국 최악이고요. 정신건강 역시 최악입니다. 즉 아이들 입장에서 그리고 아이들만 바라봤을 때 지난 10년의 교육과정은 사실은 지금처럼 간다면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새로운 모습, 새로운 대안 그런 것들은 어떨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 그 부분에 즉 이제까지 교육이 관료들이 혹은 교장 관리자들이 시선이 위로 갔던 것을 모든 시선을 아이들 쪽으로 가자. 즉 교육감인 저부터 가장 아이들과 접촉하는 교실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즉 이 시선의 변화 과정에 기존의 문화가 그리고 이제까지 있던 관습 이런 게 좀 충돌하긴 할 겁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동의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문화로서 혹은 제도로서 정착되는 과정에 작은 충돌은 있을 수 있으나 큰 흐름 속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 결과 교육감은 이제 진보 성향의 후보가 당선이 됐지만 제주도지사는 또 이 보수정당 소속의 원희룡 도지사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이 교육정책을 펴실 때 제주도정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도 상당히 중요할 텐데 진보 성향의 교육감 그리고 보수정당 소속의 도지사 관계 설정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큰 무리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적어도 50대의 같은 세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70년대, 80년대의 시대적 고민들을 했던 분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이들에 대한 관점은 큰 무리 없다고 봅니다. 아이들을 행복하면서 더 잘나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이견이 있을 수 없고요. 또 조례에 제정되었던 것처럼 교육청과도 간의 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행정협의회에 안건들을 잘 상정해서 서로 합의해가면서 협조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 역시 기대가 큽니다. 이 교육감직 인수위원회가 이제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고 취임 준비를 이제 바쁘게 하고 있을 텐데 이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운영 어떻게 하고 또 취임 준비는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기본적으로 과거가 없는 현재가 없고 현재가 없는 미래 없습니다. 현재 양성은 교육감 체제에서 공은 받아들일 거고요. 관은 변화의 원동력으로 삼겠습니다. 따라서 인수위원회 구성도 가능한 한 균형적 사고를 가져서 전체를 포용하고 통합하려고 하는 흐름을 잡았습니다. 따라서 한남 쪽에서 추천을 받아서 지역 균형에 대한 그 방향성을 정했고요. 그리고 교원단체라면 양대 산맥이 있는데 전교조와 교총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총에 요청을 해서 간곡히 부탁을 해서 교총에서 추천하시면 그분이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서 같이 의견들을 모아가겠습니다. 해서 부위원장님들은 산남 쪽 한 분, 그리고 교총 추천인 이렇게 해서 인수위원회를 구성했고요. 이 흐름 속에서 제 공약이 구체적인 실천 로드맵들이 잡혀갈 거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 제주 교육 현안에 대해서 당선인의 구상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이성문 당선인께서 내놓은 이 공약들이 많은데 그 중에 이제 핵심적인 공약이 고등학교 입시 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 문제는 뭐 학부모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 고등학교 입시 제도 어떻게 개선할 생각이십니까? 좀 저는 새로운 제주교육 100년 열어가겠다 그랬습니다. 그 새로운 제주교육 100년 열어갈 때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게 무엇일까? 아이들은 왜 이렇게 비만이 되고 아이들은 왜 정신건강에 이런 문제가 있을까? 우리 1시간 거리 내에는 국제학교라는 최고의 교육기관이 있는데 과연 공교육은 어떻게 하면 국제학교의 교육기관의 그 교육의 질을 따라갈 수 있을까? 당연히 교육계 수장이 되려면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있었던 게 고등학교 입학이었습니다. 즉 고등학교 입학을 하는데 제주도의 교육 제도가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는 과정에 절반을 탈락시키는 제도라면 이거는 아이들 입장이나 제주도 미래를 봐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 원희룡 당선자 시절에 학력고사에 과외금지 조치가 이루어졌을 때 제주교육은 그 시대적 상황에 잘 적응을 해서 뭐 굳이 1등이라고 안 해도 제주도가 최고였지 않습니까? 뭐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도 뭐 50명, 100명 이렇게 들어갔을 때니까요. 그런데 지금 대입제도가 변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학급당 인원이 25명 이하로 내려옵니다. 지금 2, 3학년 아이들이 고등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 약 2,000명이 줄어드는데요. 이야기는 25% 이상이 줄어들게 되면 학급당 인원 수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25명 이하로 내려오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새로운 교육 그리고 선진적인 교육, 국제학교 교육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학급당 인원수인데 이게 분명히 5, 6년 이내에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질 때 제주교육은 어떻게 대비하고 아이들을 더 잠재력을 신장시킬 것이냐 라고 하는데 걸림돌이 고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고입이 제가 이야기할 때는 이게 선발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약 55%밖에 선택한 학교로 가지 못하니 적어도 전국적 상황으로 봤을 때는 70% 이상의 아이들이 선택하는 학교로 가는 과정에서는 고입 선발의 문제가 아이들에게 스트레스가 안 되더라. 정상적으로 되고 있더라. 따라서 제 임기 중에 70% 이상은 안 되지만 4년 이내에 55%에서 65%까지 선택한 학교로 만들겠다. 이 65%가 왜 중요하냐면 중학교 교실이 정상적으로 수업되기 위해서는 절반의 아이들이 교육과정에 자유스럽게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고입에 대해서 경계선에 있는 경우를 고입 커트라인을 기준으로 한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15% 정도 아이인데 약 65% 정도 가게 되면 학급에서 15%를 더하면 50% 이상이 어쩌면 고입 선발에 자유스러운 절반 이상이 자유스럽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어떠한 교육 과정이 투입되더라도 큰 무리 없이 해결해낼 수 있다라고 봐서 일단 65%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계 고등학교 진학 비율을 현재 55%에서 65% 수준까지 이렇게 높이시겠다. 그 일반계 고등학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고입 제도와 더불어 가지고 같이 이야기되는 게 고교 체제 개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고등학교 체제 개편은 중앙정부의 요구에 따라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제주 지역에 스스로 제주 교육의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고등학교 체제 개편이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약 2,000명의 학생이 줄어든다 그러는데 저는 작은 학교 살리기를 위해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전도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통계를 보니까 갑자기 고등학생이 지금보다 2,000명이 줄어든다. 만약 지금 상태로 내버려 둔다면 읍면 지역 학교는 초등학교처럼 통폐합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불과 10년 후도 아니고 6, 7년 후에 벌어진 일이라면 지금부터 고등학교를 어떻게 해야 떠밀려서 오는 게 아니라 선택해서 오게 만들까. 따라서 제주대 요구사항이 뭐지? 도민들의 요구사항이 대안학교, 예술학교, 체육학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오히려 새롭게 신설하기보다는 동지역에서 가장 먼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체제 개편을 해서 적어도 선택하는 학교가 되도록 하자.
따라서 그 고교체제 개편이 같이 맞물려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 15% 있는 애들 그리고 그 위에 애들도 교육 과정이 좋아서 읍면 지역의 그 학교로 선택해서 갈 수 있다면 중도 탈락자도 절반 정도로 줄어들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65%까지 만들겠다 이야기입니다. 65%까지 이제 학생들이 희망하는 학교에 갈 수 있게끔 하겠다 이런 구상인데 그 과정에서 핵심이 읍면 지역 학교 같은 경우 상당히 앞으로 위기에 놓일 수도 있지만 뭐 예술 교육이라든지 체육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기와 관련된 대안교육 이런 부분들로 보완을 하면 읍면 지역에 있는 그런 고등학교도 학생들이 희망하는 학교가 될 수 있다. 이게 두 가지 축으로 해서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이 과정에서 궁금한 게 그러면 현재 지금 연합고사라고 보통 불리는데 이 선발고사 이 제도는 또 어떻게 변화를 주실 계획이시죠? 제가 이 정책 토론회 과정에서 이 문제 때문에 좀 애를 먹었습니다. 고입하면 선발로만 바라봐서 지금까지 선발과 관련해서는 연합고사만 보다가 김대중 정부 들어서서 연합고사가 성장기 아이들의 과도하게 학습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연합고사를 폐지시키면 교육부 평가에서 교육청을 점수를 가점을 줬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연합고사를 폐지시켜서 내신 성적으로만 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두 가지 현상이 벌어졌는데요. 하나는 제주시 동지역에서 읍면 지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내신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또 하나의 문제는 교실 내에서 내신 성적이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사실은 친구 간에 경쟁하는 이러한 구조가 돼서 상당히 힘들다라는 그러한 부정적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등학교에서는 내신 성적으로만 하니 아이들 가르치기가 힘들다. 또 대입이 상대적으로 결과가 안 좋다. 이런 요구에 따라서 다시 연합고사가 50대 50으로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그 연합고사 폐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재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 따라서 선택한 학교로 가는 학생들이 70% 이상만 되면 연합고사니 이런 내신 성적이 이런 것들은 큰 의미가 없다. 즉 전체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는 약 80%의 학생들이 선택을 하는데요. 자기가 일반계 고등학교를 원하는 대로. 이 부분 내신 성적 큰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연합고사 안 봅니다. 이런 흐름이 형성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65% 이상이 돼가면 연합고사의 폐지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겁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연합고사가 교육과정을 통제하는 이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 비율에 대한 조절 여부는 조금 더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어쨌든 가장 이제 핵심적인 그 내용이 현재 55%의 학생만이 희망하는 학교에 가는데 이거를 좀 더 확대해서 65%까지 임기 내에 4년 임기 내에 확대를 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 사실은 지금 이제 현실적인 면을 놓고 보면 대부분 이 소위 이제 인문고 일반계 고등학교 특히 이제 제주 시내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거를 65%로 늘린다고 했을 때 자칫 제주 시내 학교로만 이렇게 몰리는 건 아닌지 이런 우려도 드는데. 그래서 사실은 읍면 지역 균형,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읍면 지역 학교가 선택한 학교가 돼야 되고요. 지금 읍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우리 학교를 반드시 살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내버려두면 읍면 지역 학교는 통폐합되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왜냐하면 2,000명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제 개편을 통해서 살리면서 읍면 지역 그 주민들이 동의를 해준다면 그리고 필요에 의하면은 지금 신설의 문제까지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됩니다. 고등학교 신설의 문제. 그러한 과정에 지금까지는 제주도 교육청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냐면 학급당 인원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고 같은 경우 특성화 고등학교로 30명이 정원으로 모든 실습기자재나 모든 게 짜여져 있는데 갑자기 39명으로 늘어나 버렸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특성화 교육이 불가능합니다. 학생 수도 그렇고 시설도 그렇고. 그래서 시설을 확장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감당하는 게 안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학급당 인원수의 조절, 그 다음에 학급수의 증설, 그리고 학교의 신설
이것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고등학교 체제 개편과 같이 맞물려서 도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예. 그리고 분명히 임기 중에 65%는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상당히 이 학부모나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어서 좀 집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다음 그 주제는 이 당선인께서 제주교육의 큰 방향을 이렇게 바꾸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놓은 게 제주형 혁신학교. 지금 뭐 다른 지방에서도 이미 시행되고 있는 지역도 있고 그리고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공통적으로 혁신학교를 확대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당선인께서는 제주형 혁신학교 이걸 어떻게 펼칠 계획이신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제주도 교육의 문제를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교육의 문제 플러스 제주도만의 유일한 고입 문제 예. 그리고 또 유일한 국제학교가 있습니다. 예. 1시간 거리에 있죠. 영어 도시에 있는 학교 공립국제학교 KIS는 제주도민이 약 25%입니다. NLCS 같은 경우는 약 5%가 제주도민인데요. 제주도 출신까지 합치면 몇 퍼센트 잘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10둘이 합치면 10% 이상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제주도 공교육을 국제학교 수준으로 끌어올리지 못하면 경제적 계층 간 갈등이 제주도의 미래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즉, 돈 있는 사람만 영어 도시에 가서 공부를 하고 예. 그러면 상대적인 박탈감이 공립학교에 다니는 전체 도민, 약 90% 이상의 도민이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현재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잘 알려지도 않고 그러나 모 지역의 초등학교 주변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학부모 사이에 웅성거리는 이 웅성거림이 점차 커지게 되겠죠. 따라서 적어도 제주교육의 미래의 과제로 국제학교의 수준까지 공교육을 올릴 수 있느냐라는 게 가장 크게 주어진 우리 제주도의 과제입니다. 예. 그런데 이까지 가려면 국제학교 수준으로 가려면 일단 시설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교육 내용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교육 내용은 적어도 교육 과정이 7년 되기 위해서는 학급당 인원수가 20명 이하, 많아도 25명 이하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 조건을 갖고 있는 학교들이 읍면 지역의 작은 학교라는 겁니다. 10명 내외로 되어 있는 학교들 충분히 가능하죠. 교육과정 도입이 가능합니다. 이 교육과정 도입이 가능하기 위한 환경으로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 교사가 이 교육과정을 소화하면서 평가 방식에서부터 수업 방식을 국제학교 수준으로 바꿔낼 수 있느냐라는 것은 제주도 교사 대단히 우수합니다.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도 그 환경 조건 중에 제1순위가 공문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 즉 교사를 적어도 과거에는 틈 내서 공문을 하다가 요즘은 틈 내서 수업을 한다는 이 상황을 바꿔내겠다. 즉 교사가 수업과 생활주대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겠다. 그리고 이 교육과정이 만나게 되면 충분히 교육과정의 질은 높아진다. 그렇다면 대부분 학부모들은 그러면 영어는 어떡할 건데? 영어는 어떡할 건데? 그거에 대한 대안들은 제가 과거 지난 5년 동안 학부모들과 같이 했던 지난번 출판기념회 때 발표했던 드럼시민이라는 학부모 모임을 학교와 가정의 연계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아이들은 적어도 중학교까지 건강한 몸과 건강한 마음으로 책 읽는 습관을 가지고 외국어 하나 정도는 뭐 영어라면 영어, 중국어라면 중국어 충분히 습득, 학습이나 공부가 아닌 자연스럽게 모국어처럼 습득해서 고등학교 진학해서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 따라서 읍면적 작은 학교가 국제학교 공교육, 국제학교 수준의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지역 주민들이 간절한 바람, 변화의 바람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읍면지역 소규모 학교는 초, 중까지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초중까지 이야기하고 고등학교는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주제에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이제 좀 특성화를 좀 시키면서 하는 거고. 뭐 고등학교도 저 같은 경우는 국제학교와 가까이 있는 대전고등학교 정도를 국제학교의 교육과정을 도입하는 그러한 자율학교로서 시도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야 그렇게 되면 적어도 제주시 지역에서 그 학교로 전학하지 않겠는가, 선택을 하지 않겠는가, 그러한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과정, 교육 내용을 국제학교 수준으로 바꾸겠다. 어쨌든 이렇게 되려면 지금 현재 가장 이 학부모들이나 학생이나 관심을 갖고 있는 게 과거 교과 성적 중심의 평가 방식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 문제가 같이 논의돼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개선책은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학부모 문화는 어떻게 돼 있느냐. 100점 맞아왔어요. 이렇게 하면은. 아이고 잘했죠. 그 다음에 물어보는 말이 꼭 있습니다. 너네 반에서 몇 명 맞으시니?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 아이를 성장 과정으로 평가하지 않고 남과 비교해서 순위가 결정돼야만 안심이 되고 그 다음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100등 중에 100명 중에 10등이면 다음에는 너 5등 하라. 아니면 50등이면 너 30등 해라. 즉 남과 비교하는 과정에서의 자기 목표 설정이 된다. 이거는 사실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참 불행한 일입니다. 국제학교의 평가 방식은 뭐냐면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의 성장을 스스로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거를 이끌어내는 그러한 과정이어서 다행스럽게 우리나라도 과거의 상대평가에서 보완이 되어서 성취평가로 과거에 있다. 즉 성취평가란 것은 내 자신의 성취도를 파악하고 그거를 기준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흐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 정책에도 맞고 지금 우리 현실 속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 단 어디까지냐? 대입 문제는 교육감이 건들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학교까지는 가능하고 이 중학교 때까지 갖추어진 기본을 가지면 고등학교 가서 경쟁해도 지금보다 훨씬 진학도 잘할 것이다. 이 평가 방식의 변화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현재 재학력 갖추기 평가 제주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전국 단위 지금 일제고사도 있지만 제주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재학력 갖추기 평가 문제가 걸리는데 이 문제는 또 어떻게 개선할 계획이십니까? 제가 제주도의 교육이 가장 큰 문제로 한번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초등학교 때는 재학력 평가 출제 경향에 맞춰서 수업을 받고 문제를 풀고 등수를 알고 초등학교를 졸업해서는 중학교 가서는 고위전학고사 출제 경향에 맞춰서 수업을 하고 배우고 문제 풀다가 고등학교 가면은 수능 출제 경향에 맞춰 가지고 문제를 풀다가 졸업했습니다. 과연 우리 아이들이 이 과정에 무엇을 배울까? 참 암담합니다.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제가 있었을 때 모든 선생님들이 합의 본 게 하나 있습니다. 독서량이 되지 않으면 수능 성적이 안 오른다. 즉 고등학교 1학년 때 본 모의고사 성적 점수가 잘 올라야 10점. 안 오면 떨어지고. 떨어지는 데는 뭐 제한이 없으니까는.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제 성적이 쭉 올라가는 애들의 특징들을 보면은 과거에 독서량이 잘 됐던 아이들이다. 그래서 제가 재학력고사와 교육청과 의원 시절에 많이 부딪혔던 부분이 아이들이 독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업의 변화를 줄 수 있는 문제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해서 30%를 서술형으로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정책 방향을 정하는 게 재학력 평가의 저는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모든 학생들 평가할 게 아니라 표집 형태로서 3 내지 5%를 보면 충분히 아이들의 경향성을 파악되고 그 경향성에 맞춰서 교육 목표를 방향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형식이 30% 이상이 보는 그리고 전체 학생 일제를 보는 이러한 형식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모든 학생이 보고 그중에 30%만 표집해서 분석을 하는데 재학력 갖추기 평가를 시행하되 정책 방향을 세워야 되기 위한 참고자료로 3에서 5% 정도 학생들만 표집해서 전체 학생이 보는 게 아니고 3에서 5% 정도만 보는 쪽으로 개선을 하시겠다는. 조금 지금 우리 학교 현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6월에 재학력 평가를 보는데요. 학교 현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 같습니까? 재학력 평가를 대비해서 일주일 전에 학교에서 중간고사를 봅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재학력 평가를 대비하죠. 즉 교육 과정이
재학력 평가에 모든 것이 맞춰져서 돌아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게 정상적으로 다양하게 교육 과정을 운영하지 못하는, 그리고 재학력 평가의 출제 경향에 맞춰서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즉 국제학교 교육 과정 도입 불가능합니다. 예. 이 재학력 갖추기 평가를 축소하자 하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제기되는 반론이, 그러면 혹시 우리 아이들의 학생들의 성적이 떨어질 게 아니냐, 학력이 떨어질 게 아니냐, 이런 우리의 목소리가 항상 뒤따라 나왔는데, 이런 우리에 대해서는 어떤 해소 방안이 있습니까? 객관적으로 통계를 봐야 되는데요. MB 정부 시절에 국가학업 성취도 수준의 평가를 받습니다. 그때 제주도 재학력 평가 본다고 해도 좋지 않았습니다. 예. 그건 제가 통계적으로 의원 시절에 이야기를 했었고요. 예. 적어도 저는 아이들이 기초학력이나 그리고 성적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아이 특성에 맞는 지원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요. 아이들의 학습이 부진하게 되면 그 이유는 복합적인데요. 가장 아마 1순위가 가정 경제의 문제일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문제, 그런 가운데 아이 정서적인 특성의 문제, 그리고 학습에 대한 어떤 거부나 배경 지식, 성장기의 문제도 있을 텐데요. 이거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통합 코칭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즉, 이 안에는 가정의 문제,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사회복지사가 결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이 정신건강이나 아니면 정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아과 전문의, 정신과 전문의와 상담사가 들어가겠고요. 이런 문제들이 복합되고 난 다음에 아이 학습과 관련돼서 담임선생과 보조교사들이 붙어줘야 됩니다. 지금처럼 성적이 떨어지니까는 남아서 학원 보내거나 단순히 이것 문제를 풀어주고 해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되지 않고 일정 부분 이상 진전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 나이를 소중히 여긴다면, 한 나이 필요하다면 이러한 시스템을 갖춰서 계속적으로 지원되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개별적인 지도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정으로 저는 단 한 명의 아이라도 단순히 통계에서 점수에서 가르기보다는 그 아이 특성에 맞게 지원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제까지 우리가 그래본 경험이 없고 관례처럼 지내왔던 성적에 나눠서 남아서 공부시키고 학원 가고 이렇게 해왔던 것을 바꾸려고 합니다. 예. 이 제주형 혁신학교가 도입되고 평가 방식이 바뀌고 수업 내용이 달라질 경우에 혹시 지금 그 많은 학부모들이 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사교육비 문제, 이 사교육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도 그런 효과도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까? 사교육비는 크게 대입종 사교육비가 있고요. 고등학교에는 초등학교에서는 돌봄형 사교육비가 있고요. 이 두 가지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데, 하나는 고육과 관련된 사교육비가 상대적으로 축소가 되겠죠. 또 하나는 사교육비 절반이 영어입니다. 예. 영어인데 이 영어는 드럼 시민과 관련해서 학교와 가정이 연결이 된다면 이 사교육비도 절반 정도를 줄일 수 있겠다. 따라서 제주도 내 사교육비 총액으로 봤을 때는 거의 30% 이상은 이 과정 속에서 줄어들 것이다 봅니다. 예. 그 드럼 시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제조지 않습니까? 예, 제조. 예. 그리고 짧게 이 드럼 시민 이게 어떤 내용인지 짧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듣다 보면 되는데 이 듣다 보면 되는 그 최종적인 과정은 우리 아이들이 적어도 국제 세계 시민으로 자랐으면 한다. 즉 경청하는, 잘 듣는, 그리고 그것을 잘 소화해서 세계 시민으로서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럼 시민 하다가 시민이 되었고요. 또 하나는 이 과정의 최종적인 결과는 가정이 복원이었고 같이 했던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이제까지 지시하면 따르는, 이야기하면 시키면 하는 그런 나이가 아니라 진정으로 자기 자식을 하나의 인격체로 온전히 존중해주는 그러한 변화들이 사실은 더 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관련해서, 교육 내용 관련해서 지금 제주 지역의 이 독특한 특수한 상황이 이 4.3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상당히 좀 중요한 과제인데, 당선인께서는 취임 이후에 4.3 교육을 어떻게 확대할 구상이신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정교조 제주 지부장 시절에 역사교사 모임과 더불어 가지고
전국적인 자료, CD 자료를 만들어서 역사 교사들에게 배포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제도적으로 제가 의원 시절에 만들었던 4.3 교육 활성화 지원조례의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가 지금 완료가 안 되는데요. 취임하면 바로 위원회를 구성 완료를 해서요. 이 위원회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4.3 기간에는 4.3 교육 주간을 설정을 해서 그 지역의 4.3 유족들이 그 학교 교실로 들어가서 일일 교사가 되는 거죠. 4.3 때 이야기를 제주어로 그 4.3의 경험을 전달할 수 있도록, 즉 제주어로 된다면 정체성과 역사가 같이 들어가는데요. 이러한 흐름을 만들겠고요. 또 교육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전국 지도 교육감 협의회를 4.3 때 제주도에서 하자 해서 참여를 하고 4.3과 관련된 부분을 4.3의 가치를 전국화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에서 나와 있던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교과서를 만들 건데요. 이 교과서들을 적어도 전국에 있는 중고등학교 역사교사들에게는 배포가 되도록, 그리고 초등학교에서도 그와 같은 흐름을 만들도록 하겠고, 지도교육감협의회에서 가능하면 수학여행 코스를 4.3 유적지를 한두 군데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요청도 협조도 구할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교육복지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주는 그동안 이 친환경 급식 그리고 중학교 무상 급식 상당히 전국적으로 봐도 이 교육복지가 앞선 지역이었습니다. 당선인께서는 이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무상급식 확대 이렇게 공약을 하셨는데 결국은 이제 예산의 문제일 수 있는데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십니까? 조금은 정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부분과 관련된 다른 후보보다 제가 좀 보수적으로 공약을 냈습니다. 중학교까지는 무상교육을 하겠다. 즉 헌법에 의무교육은 무상교육으로 한다라고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 무상교육의 개념이 현재까지는 정부에서 수업료를 면제시켜주는 것으로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다자녀 교육비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올해부터 지원됐던 게 3번째 이상부터 수학여행 경비 중학교는 30만 원, 고등학교는 35만 원을 지원하도록 했고, 초등학교는 6만 원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이거를 확대시키면 첫 번째, 두 번째 자녀까지 포함이 되는데요. 약 3분의 1 정도는 지금 지원을 받고 있고 약 3분의 1 정도 남아있는데, 이 부분까지 해결이 돼야 진정으로 의무교육은 무상교육으로 한다라는 게 됩니다. 이게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2차적으로 고등학교는 점진적으로 도입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점진적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 일단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입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분명히 뭔가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라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도정에서도 뭔가 같이 할 흐름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국가와 도정의 협조가 이루어진다면 이거에 따라서 충분히 같이 갈 수 있다. 그러나 도에서 먼저 가기에는, 교육청에서 먼저 가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크다. 특히 누리과정으로 돈이 200억, 400억 정도가 빠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점진적으로 보수적으로 공약을 내서서 점진적으로 도입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정부의 정책이나 그리고 제주도의 예산 지원, 그리고 교육청의 계획, 어쨌든 이 세 가지 축이 이제 맞아 떨어지면서 점진적으로 교육복지를 이제 확대하실 계획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도의회의 기대를 좀 걸고 있습니다. 이번 얼마 안 남은데 구대회기 때 가장 잘하는 일 중에 하나가 아마 도와 교육청을 같이 앉혀놓고 무상급식을 이끌어냈던 그러한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도의회의 흐름도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관심사가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문제, 지난해까지 상당히 논란이 됐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절박한 곳이 변화의 중심이 됩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아마 그런 말일 텐데요. 지역 주민들은 우리 학교가 살아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협조할 수 있다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첫 현장 방문지를 수산초등학교를 갔는데요. 네. 참 어렵게 조례를 바꿔냈고 그 다음에 출량인들과 지역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다세대 주택을 지었고요. 그렇게 해서 60명이 넘어서 졸업식 때도 없었던 가보고 이번에 처음 갔는데 이제는 교육청에서 이제 몫이 되는 거죠. 교육의 질을 진짜 바꿔낼 수 있느냐. 예. 예. 그래서 제가 지역 주민에게 두 가지 부탁을 드렸습니다. 첫째, 마을에서 집안에서든 혹은 지역 주민이 모였든 간에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선생님 존경해 주십시오. 선생님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 즉, 이 마을에 오면 선생님들이 참 존경받고 사랑받는다. 예. 라는 분위기는 교육청이든 다른 데서 못합니다. 오로지 지역 주민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이들을 적어도 학교에서 300m 이상은 걸어서 교문에 들어가게 해달라. 이 이야기는 대부분 아이들이 가능하면은 교문 가까이, 더 가까이 어디 학교 현관까지 예. 차를 타서 꼭 데려가야 되는 이 부분은 자녀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부모의 심리적인 게 있습니다. 아이들은 비가 오면 비도 좀 맞아야 되고요. 바람이 불면 바람도 좀 맞고 장화도 신고 이렇게 돼야만이 환경에 적응도 하고 심리적으로도 예. 독립적으로 되는데 이 두 가지만 되면 그 나머지 교육의 질은 교육청에서 책임지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국제학교 교육과정 투입이 되면 충분히 작은 학교로 흘러갈 건데 이제까지는 큰 학교 가야 우리 아이들이 잘한다. 그래서 읍면적 부모님들은 내가 부족해서 우리 아이들 큰 학교 못 보낸다. 이 흐름을 작은 학교 가야 우리 아이들이 훨씬 잘나더라. 이 흐름을 만들어내는데 국제학교 교육과정에 투입될 거고요. 한꺼번에 다 되지는 않지만 적어도 임기 중에 4곳 이상은 거점 학교로 육성할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도내 교육계뿐만이 아니고 우리 사회 전체가 사실은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비정규직 문제입니다. 특히 지금 학교 비정규직,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갈등들이 있고 풀리지 않은 채 지금 오랫동안 장기화되고 있는데 학교 비정규직 문제는 어떻게 풀 생각이십니까? 제가 의원 시절에 학교 교육 공무직 명칭을 비정규직이라 하지 않고 공공이 교육 부문에 공공이 일을 하는 분들이다 해서 공무직이라는 이름을 정했습니다. 이름을 잘 정한다는 것은 그 이름에 맞는 대우를 받는다는 것인데요. 공무직에는 무기계약직 전환 직종이 있고요. 무기계약직 전환하지 못한 직종들이 있습니다. 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직종들은 점차 처우들이 나아져 가지고 수당이나 재반 것들이 조금씩이라도 진전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 무기계약직 전환 직종이 아닌 것은 법적인 문제도 있고요. 법을 바꿔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한시적인 경우도 있고 예. 워낙 다양한 그룹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다양한 종류의 것들을 하나씩 살펴가면서 점차 그 방법들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요구를 스스로 해서 요구도 돼야 됩니다. 예. 그런 것들이 해결하고 대화의 창구가 노동조합과의 단체 교섭입니다. 그 단체 교섭 속에 담겨진 내용들을 성실히 서로 간에 합의 보는 과정을 거치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연차적으로 해결할 생각입니다. 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상. 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 이게 공약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 보면 아토피 또는 뭐 비만율 뭐 이런 신체적인 면에서의 건강도 전국적으로 가장 좋지 않다 이런 지적도 많고 특히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 건강 면에서도 상당히 좋지 않다 이런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행복한 학교 만들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국제학교 교육과정의 평가와 수업이 진행되는데요. 제가 의원 시절에 소프트웨어를 지원했던 게 중앙고등학교를 3년째 지원을 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했냐면 수업의 변화를 지원했습니다. 네. 중앙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배움의 공동체라는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분이 중앙고등학교에서 그것도 영어 수업 시간에 수업을 했는데 90% 이상의 아이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추장 기자가 타이틀을 뽑기를 꿈의 수업, 교실을 아이들에게 돌려주다. 즉 수업이 변화를 이끌어내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수업의 변화를 이끌어내서 아이들이 수업의 참여 과정이 행복하고 배움의 기쁨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큰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생활 자체가 수업을 받는 그 과정들이거든요. 그 나머지 시간들은 쉬는 시간, 방과 후 집에 가는 이런 과정인데 적어도 학교에서 아이들이 교실에서 수업 받는 과정이 배움의 기쁨을 느끼고 행복했으면 하고 그와 같은 환경들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다 돼서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고 끝으로 도민들께 마무리 인사 말씀해 주시죠. 많은 기대와 우려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로지 아이들만 바라보면서 가보겠습니다. 그 과정에 도민 여러분들이 많은 참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단 한 번도 교실을 지원하는 교육행정 시스템을 갖춰보지 못했습니다. 교육감인 저부터 교실을 지원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 과정 모든 것들이 교실을 지원하면서 그 교실에서 선생님과 아이들이 행복하게 만나고 수업 과정에 우리 아이들이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제주 교육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아마 그러한 과정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 학부모님 여러분 행복해질 겁니다. 도민 여러분 다 함께 행복해지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교육 새로운 100년 분명히 열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0년 만에 교육감이 바뀌고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제주 교육의 변화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그동안 교과 성적, 경쟁, 효율을 강조해온 기존 교육이 달라져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성문 교육감 당선인이 제주 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어떻게 또 얼마나 이뤄낼지 주목됩니다. 오늘 토론 마치겠습니다. 출연해 주신 이성문 당선인 그리고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